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젯밤에 KBS에서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을 야당, 특히 제1야당 대표에게 반론권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KBS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지금 뉴스가 없는데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의 의무입니다. 공정성의 의무입니다.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닙니다.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제1야당의 반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적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오늘 자유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인터뷰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V에 비친 청와대 상춘제 대담 모습은 세트장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쇼잉과 세트장, 쇼잉 이거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쇼잉과 세트장,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세트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 지원이었고 결국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솔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소주값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추락시킨 소득주도 성장이죠. 소주성 정책에 미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고용 한파, 소득 한파, 양극화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보복의 칼날,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좌파 독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좌파 정책에 골몰하면서 좌파라고 떳떳하게 하지 못합니까? 소주성 가장 전형적인 좌파 경제 정책입니다. 큰 정부 좌파 정책입니다. 탈원전, 기업 규제, 감시 모두 좌파 정책입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권이 좌파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좌파임에도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독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입법부, 사법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파 독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레임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니고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114석의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정부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제1야당을 인정하는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은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문재인의 여야정 합의체는 자유한국당 들러리 5당 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협의체입니다. 행정부, 입법부가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 가동을 제안합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한번 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정책의 기본 틀, 감상적 민족주의의 기치하에서 민족 공조로의 전환과 편향적 대중외교 강화를 통해 추진해온 이런 정책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판국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이런 좌파 정부의 특성을 이미 간파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선보상 후 비핵화 전략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연초 신년사부터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서
강경 노선을 확인한 이후에 김정은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자력 경생과 대미 대화 깊이로 압축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로 복원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로 그대로 가다가는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8일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분 특유의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이 실정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대 파괴가 있다고 봅니다. 3대 파괴로 요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첫 번째가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청와대의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습니다. 마이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의 불법적인 패스트 트랙을 비롯해서 그동안 각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낙하산 인사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로남불식 전횡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특위를 만들고 있는데 114명 전원이 특위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의원 수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 파괴입니다. 저는 세 가지 악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3대 파괴에다가 또 경제 파괴에는 또 세 가지 악의 축이 있답니다. 3.3 전략이네요. 이 정권의 경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는 반기업 정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 세 가지 경제의 악의 축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정권은 마이너스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외교 안보 파괴입니다. 그 3대 파괴라고 하니까 첫째가 헌정질서 파괴, 두 번째는 경제 파괴, 세 번째는 외교 안보 파괴랍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엊그제 드디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문제 제기 중에서 귀에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좌파 독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좌파 정책은 펴놓고 좌파라고 부르지 말도록 하느냐. 그럼 좌파가 나쁘다는 이야기냐. 좌파가 나쁘다는 이야기인지 좌파가 아닌데 좌파로 불리는 게 싫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데 나경원 의원은 경제정책, 안보정책 모두가 좌파적이니까 좌파가 틀림없는데 왜 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좌파라고 부르면 색깔론이라고 반박을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좌파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 노동당에 대한 정책은 친김정은이죠. 그걸 줄이면 친김 정책이 되겠는데 친김정은 정책과 경제적으로 좌파 정책은 사실은 이게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좌파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도 계급투쟁론을 민중주의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을 정책에 반영하는 점에서 북한과 공통점이 있으니까 친김정은도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정책, 친김정은 정책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뿌리가 되는 사상은 뭐냐? 집단주의입니다. 즉 계급주의입니다. 계급투쟁론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유럽처럼 우리 좌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좌파지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 증거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좌파가 그럼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유럽의 좌파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는 공산주의와는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우리 역사상 세 번째의 진정한 개혁정부고 민주정부인지를 가늠하는 방법은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은 당신 말하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야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다, 민주정부다, 민주투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일본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사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왜 좌파면 좌파라고 하지, 왜 자꾸 색깔론 운운하면서 덮으려고 하느냐. 좌파 독재는 사실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적과 나누어서 뭐 원수처럼 싸우더라도 하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나는 대한민국 편이다, 나는 대한민국이 밉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해야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는 사회주의자, 계급투쟁론자면서 겉으로 진보니 민족 세력이니 평화 세력이니 하면서 남을 친일파로 몰고 문제 제기하면 색깔론이라고 덮으씌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게임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는 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는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게임 룰입니다. 게임 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좌파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그리고 적폐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과연 몇 사람이 믿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뭉쳐서 정치를 하겠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반쪽 대통령, 남쪽 대통령, 분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 확실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지만 국민의 임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국민이 사이가 나빠질 때는 국민이 이기고야 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